자, 집값이 폭등하니까 월 500만원 원리금을 내도 집을 사겠다고 지금 영끌 B2에서 달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 한 이면에는 이렇게 집을 이미 산 사람들이 벌써 파산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값을 폭등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고금리, 고물가, 건설 원가 비용이 올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해야 될, 이 부분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물가가 오른다고 지금 건축 비용이 올랐다. 그러면 그것이 진실인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집은 지을 때 대부분이 세멘트하고 철근이잖아요. 세멘트 값도 내려갔고 철근 값도 내려갔다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부가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건설사들에 대해서 바가지 분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집값 올려서 집 팔아먹도록, 그래서 건설사 수익이 나아지도록, 그래서 부동산 PF 미분양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가 현혹돼서 언론들이 호객꾼입니다. 삐끼. 옛날에 술집 앞에 지나가면 이쁜 아가씨 있습니다. 들어와서 한잔하고 가세요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상한 약탄 술 먹여가지고 몽탕 바가지 세우는 이 삐끼 역할을 언론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바가지 세우는 술집 주인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를 지금 전혀 예상하지 않고 오늘만 살자. 옛날에 바가지 세우는 술집 같은 경우는 보면 오래 못해요. 왜? 오래 하면 거기서 당한 사람들이 신고해서 잡으러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내기로 옮겨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호객해서 끌어들여서 바가지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면, 자, 강남 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는데 당첨되면 대출금 14억을 받는다. 아니, 일반 사람들이 전문직을 두 부부 둘이서 다닌다 해도 대출금 14억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대출금 14억을 받으면 40년 동안에 3.5% 금리로 원리금을 542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무리해서 집 사겠다. 한편으로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요, 내가 무리를 해서 집값을 뻥 튀겨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이런 투기적인 욕망이 가득 찼지, 집을 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14억을 대출해가지고 집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14억을 대출받으면 지 돈도 좀 있어야 될 건데 20억이 넘는 집을 산다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정상입니까? 그래서 인터넷 오픈 채팅방에는 500만원 원리금을 감안해서라도 청약을 넣겠다라는 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공사비 상승이 분양가 폭탄으로 작용을 하고, 그 고금리 시대에 무거운 이자 비용을 감수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이건 내 집 마련이 아니라 투기 집이죠. 이런 자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원래 집을 사는 과정에서 경기도 변두리에 살면서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서울 시내에 집 사는 사람들의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강남 아파트를 14억 빚을 내서 사겠다면 이건 정상이 아닌가. 주요 강남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7천만 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연끌 대출을 하겠다 하면 이거는 투기꾼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인간이죠. 그래서 이런 연끌적 파산이 지금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현실화되고 있어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요, 6월 말과 비교해서 7월 초 나흘 만에 2조 2천억이 늘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집을 사는 열풍 뒤에 지금 올 상반기에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 부동산 경매 신청이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 달까지 이미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건수가 10만 8,134건이래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3년 상반기 이후 그때 12만 3천 채였대요. 11년 만에 경매가 최대 규모라는 거예요. 지난해 상반기보다 32.97, 2022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74%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목하는 점은
강제 경매 건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은행이 채권자이면서 원리금을 안 받는 데는 임의 경매를 하고,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이 채권자이면 임의 경매, 임차인 즉 세들어 있는 사람은 강제 경매를 하는데, 올해 강제 경매 신청이 37,000건쯤 돼서 작년보다 한 5,000건 늘었대요. 지난해는 40건 늘었는데 올해는 5,000건이 늘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강제 경매 처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물건이 앞으로 더 늘어나고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때 결국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건설사가 지금 고물가 핑계대며 원가 상승을 갖다가 지금 수요자에게 바가지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올란 만큼 전가해야 되는데 가격이 내렸는데도 엄청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고 올려잡고 있어요. 건설사가 이러는 거는 이유가 있죠. 정부가 아파트 제대로 지으라고 요즘 심사를 강화하니까, 과거에는 철근 빼먹고 순살 아파트 짓고 바다 모래 갖고 집 짓고 이렇게 짓다가 집이 이제 하나 무너지면 피해가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라, 규제 강화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아파트 지을 때 넣을 걸 제대로 넣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넣고 빼먹고, 그래서 싸구려 아파트 지어 팔다가 이제 제대로 넣으라고 법이 강화되니까 그걸 갖다가 그걸 물가 상승을 핑계로 건축 원자재 인건비 상승되었다면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높게 파니까 오히려 연끌에서 더 높게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패닉 바잉,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오늘이 제일 싸다, 집 사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설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해야 돼요. 그런데 교수라는 사람들은 건설사들이 장난치고 있다라고 말을 안 하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언론도 건설사 비판은 절대 안 하잖아요. 건설사는 항상 어려운 사람, 집 지어 팔다가 부도난 사람처럼 돼야지, 건설사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언론사 봤습니까? 나는 건설사 도둑놈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는 건설사에 대한 조사를 하면 마치 한계성상에서 헤매는 건설사 건드렸다가 다잡아질까봐 일체 건드리지 않고 건설사가 이참에 폭리를 많이 치르라고 방치하는 것 같아요. 어리버리한, 아니면 투기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을 끌어다가 돈 빌려주니까 집 사라 해가지고 건설사의 바가지 주택을 사게 만드는 브로커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부가 당장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풀어가지고 건설사의 원가 조사에 들어가 보세요. 인건비 조사에 들어가 보고 철근 콘크리트 조사에 들어가서 건설사가 건축비를 저렇게 올리는데 합당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하청 단가를 얼마를 주느냐. 자, 자기들은 건축비를 높게 받고 진짜 높게 받은 만큼 하청업자들한테 올려줬는가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요즘도요, 하청이요 550 정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건설사만 늘어난 건축비를 빼먹는 거예요. 건설사끼리 담합을 해서 건축비를 폭등시키는 부분을 정부가 방치하느냐. 그래서 542만 원씩 50년 갖는 대출을 한다. 이런 자들요, 나중에 전부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값요, 지금 더 올라갈 여력이 투기꾼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집 없는 애들이 특공 대출 해준다니까 샀는데 이제 특공 대출도 바닥이 났어요. 이제 투기로 집 산 자들은 이제 죽음이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 투기를 바칠 만한 재력이 없어요. 바닥나고 소진됐어요. 끝없이 올라가려면 누군가 끝없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 끝없이 받아줄 사람이 누굽니까? 투기꾼요. 그래서 정부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의 투기 형태를 조사하고 투기세를 미기겠다고 세게 넣고, 투기가 확실한 사람은 투기세 미겨야죠. 그리고 건설사 원가 자제하고, 자, 건설사의 원가 조사에 들어가서 담합을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청, 재하청에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하청 주는지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진실이 가려질 거예요. 이 집을 가지고 저렇게들 대한민국의 이 발전 과정이요,
부동산에 투기한 사람들의 상류층이 되는 과정으로 연결되었고 지금 21세기에 2024년에도 그 짓거리가 재현되고 있다는 거 좀 지겹지 않습니까? 정부는요 투기꾼 편에 서서 같이 놀다가는 건설사 편에 서서 같이 놀다가는 금융위기 옵니다. 금융위기 오고 나면요 정권 무너져요.